김남국 변호사님, 예. 예전 주치의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대통령이 비타민 주사를 원했지만 의사가 거절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맥락일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주치의 같은 경우 서창석 원장의 주치의 이전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태반 주사라든가 비타민 주사라든가 이러한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주사 자체가 네. 일반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능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하게 이런 어떤 비타민 주사나 이런 영양제 주사 이런 거를 떠나서 아마 어떤 미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조금 부탁을 했을 가능성도 네.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넘어서는 권한을 넘어서는 범위이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부에 있는 자문 의원을 위촉해서 지금 이제 보도가 이제 단독으로 또 보도가 된 건데 네. 의무실이 아닌 파우더룸이라고 하면 사실은 화장을 고치고 뭔가 드레스를 준비하고 이런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주치의나 아니면 자문이나 이런 것들에게 숨기고 싶은 어떤 진료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지금 김상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있는 취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붙어도 사실은 모든 취재에 대해서 사실은 회피하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채널A 단독으로 해서 인터뷰에서 굉장히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순실 씨 자매는 주사 중독자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 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뭔가 이야기를 꺼내 나온 걸 보면 네. 어떤 이런 이야기 자체를 뭔가 총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뭔가 사실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최순실 씨가 뭐 정호성 비서관이라고 해서 연설문을 받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제 안봉근 비서관이 의사를 소개해주고 결국 이제 문고리 3인방이 결국은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기도 하지만 최순실 씨와의 연결을 저어주는 문고리 3인방이었다. 점점 드러나고 있네요. 약간 역할의 분담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현안 중에서. 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약간 이제 뭐 문건 유출이라든지 이제 머리를 쓰는 거.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뭐 이렇게 뭐 자문의 위촉, 그 다음에 뭐 이영선, 윤전추 이분들을 통한 뭐 옷, 뭐 이런 부분까지 몸을 좀 쓰는 부분은 좀 역할이 나눠지는 것 같은 생각에 저는 잠시 들었고요. 뭐 아닐 수 있죠. 아니 지금 예. 들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원래 부직은 뭐죠? 제2부속실장입니다. 그렇죠. 원래 제2부속실 없습니다. 왜? 대통령께서는 싱글이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들 때 대통령 수행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하면서 현장 민원 챙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최순실 씨의 민원을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제2부속실 멤버 누구죠? 윤전추 씨입니다. 이영선 씨입니다. 그 왜 옷가게 따라가가지고 뭐 전화 닦아서 예. 주던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사실은 최순실 씨 라인이라는 건데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안봉근 씨가 실질적인 어떤 제2부속실을 담당을 하면서 거기서 대통령의 어떤 그 퍼스트 레이디나 퍼스트 젠틀맨이 아닌 퍼스트 프렌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퍼스트 시스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최순실 씨를 모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세간의 의혹들이 하나둘씩 저는 맞아 들어가고 있는 정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비선 의사가 어떻게 청와대에 출입했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도 관저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상만 의사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가 제 라인이에요. 더 이상은 제가 못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진료를 보셨군요. 의무실이나 거기서 둘 중에 하나. 저는 한 번도 제가 대통령 혼자 만나거나 그런 적 없고 의무실장, 서창석 주치, 저 이렇게 세 명에서 서수 있는 네, 만약에 관저에 가면은 관저에 있는 파우더룸에서 이 진료를 받다고 하는데 민 교수님 파우더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택이 아파트 네. 중심이죠. 많이 이제 서구화되면서도 또 이제 그 수준도 많이 좋아지면서 네. 그 화장실하고 안방하고 사이에 통로 같은 게 있는데요. 있어요. 예. 작은 공간인데요. 옷도 그러니까 장에 보관하기 어렵거나 그런 옷들도 좀 보관할 수 있고 그 여성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화장할 수 있게 작은 거울도 있는 작은 예.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비밀스러운 장소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곳들이죠. 네. 그런- 저 화면에서 보여준 예. 것처럼 네. 관저 안에, 예. 그러니까 의무실과도 멀지 않은데 네. 굳이 50m까지 가지 않고 관저 안에 이렇게 파우더룸을 두고 저기에서 이제 진료를 받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여성의 뭐 사생활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왜 굳이 의무실이 아니라 이런 공간에서 진료를 받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건데 네. 꼬리가 너무 크니까 몸통도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죠. 네. 예.
아니 대통령이 여성이십니다. 싱글이십니다. 네. 저는 태반 주사 맞을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이거 맞아야 몸이 편하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네. 무슨 나쁜 약도 아니고. 시술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은 쌍꺼풀 수술 안 하셨으니까 물론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권영순 여사도 하셨잖아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 마사지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 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군 의사인 어떤 군의관이 의무실장이랑 간호정계가 못 해주니까 저는 외부에 있는 의사 불러다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까지 저는 비난하는 건 무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 담장이 무너졌다는 거죠. 네. 예. 씨가 그냥 대통령 피부 관리 챙겨주고 김치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가서 말동무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식사해주고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비선 실세다 공과사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최신 씨가 그렇게 하다가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이권을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대통령한테 내가 아는 회사에다가 일감 좀 몰아주세요. 광고 좀 몰아주세요. 누구 좀 앉혀주세요. 이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사가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가 의뢰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네. 여기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이 모든 사생활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권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몇 가지 가십거리로는 나왔었지만 이게 네. 처음이고 이렇게 주사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는 것도 언론의 속보로 단독으로 나오는 거 처음인데요. 시작은 세월호 7시간입니다. 네. 저는 세월호 7시간에 어떤 뭐 불법이나 뭐 탈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는. 문제는 청와대 그 당시 참모들이 말도 안 되는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도대체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어디 계셨을까를 파다 보니까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런 일정과 그런 뭐 구매 내역까지 다 나오는데요. 예. 네.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서 핵심 이슈에서 빠져서 지금 너무나 많은 자잘한 것들로부터 시작이 네. 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렇게 되면 저희 댓글에 달리는 글들인데 이러다가 속옷 색깔까지 다 나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청와대 안으로 구매에 들어가는 속옷 색깔까지 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빨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이 되는 세월호 7시간부터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궁금해하는 것들 빨리 청와대가 해소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의 퇴진이나 이런 일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청와대가 더 이상의 우리나라 국정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예.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관심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청와대 공적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사적인 인맥들이 청와대를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네. 그마저도 쉬쉬하면서 자 방금 얘기는 딱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최순실, 박 대통령, 그다음에 주치 자문위, 그다음에 안봉건 이 네트워크가 형성된 겁니다. 네. 대통령의 진료까지도 안봉건이 사적으로 불러가지고 들어올 정도고 대통령이 파우더룸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거 이 충격적인 겁니다. 왜 그동안 숨겼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파우더룸에서 무슨 주사를 맞았습니까? 무슨 주사를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그동안에 청와대에 했던 얘기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와대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적인 시스템이 붕괴된 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예. 네. 이게 근데 주사를 맞는 것도 이 주사제를 김상만 의사가 처방을 하긴 했는데요. 직접 맞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대통령이 맞은 게 맞을까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만 의사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절대로 제 앞에서 주사를 맞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사약만 건네주지 초기에도. 왜냐하면 업무 다 끝나고 그러고서 맞기 원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손에 쥐어줬어요. 자, 대통령의 손에 쥐어줬답니다. 어떻게 쥐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쥐어줬답니다. 근데 주사 맞는 건 본 적이 없다. 약은 줬는데 맞는 적은 본 거 없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주사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네. 누군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호장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호장교 두 분 다 본인은 그런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의가 한 30명 정도 있고 주치의도 있는데 주치의나 자문의나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직접 놓거나 이렇게 정맥주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도대체 저런 어떤 주사나 비타민 영양주사나 뭐 태반주사, 우유주사 이런 것들을 누가 낳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제5의 인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저는 저희가 이제 궁금한데 이제 주사제를 준 것 중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김상만 의사가 처방한 것들 주사제를 보게 되면 그냥 피하 주사, 그냥 아무데나 맞아도 되는 피하 주사뿐만 아니라 정맥 주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정맥 주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팔에 있는 정맥을 찾아가지고 이게 주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의료진이나 이런 전문가가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저 말로써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지금 없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조모 대위는 어제 본인이 정맥 주사는 놔준 적이 있지만 그 정맥 주사의 성분은 뭔지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혈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걸 도대체 누가 전달한 것이냐? 간호장의 2명 중에 1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나오고 알고 있는 있네요. 인물이죠. 그렇네요. 네. 청와대 행정관이 예.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처음에는 간호장교가 이렇게 가져간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말을 믿었는데 어제 김상만 원장의 얘기는 청와대 행정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안봉근이 소개해줬고 안봉근 비서관이 그 밑에 있었던 이영선 행정관이 뭐 차를 운전해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정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이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있어 있다는 보이죠. 거죠. 예. 아까 그 대선 때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윤상현 의원보다 더 가까운 데 있는 예. 그 이영선 전 행정관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사적인 의료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혈액이라는 거 분석하게 되면 사실은 엄청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건강에 관한 정보가요. 이건 정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기밀이거든요. 예. 몸이 네. 어디가 안 좋으신지. 제가 어디 외신 기사를 하나 봤더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해외 순방 가잖아요. 용변도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경호실에서. 저는 그걸 어떻게 수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거를 해 간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방문했다. 근데 푸틴이 KGB 없어졌군요. 그래서 야, 오바마 용변을 좀 가져와봐. 분석했다. 오바마도 어디가 안 좋다더라. 알게 되면 그거 미국의 어떤 안보나 국가의 아하. 기밀이 네.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대통령 용병까지도 해외 가서 그 밖으로 안세나 가져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혈액이 밖으로 유출이 됐다. 거기서 네. 왜 그럼 국군수도통합병원이나 주치가 계신 서울대학병원 가서도 충분히 다 검사가 가능할 텐데 네.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못하는 걸 차오무연에서 한다?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사실 꼭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김상만 의사가 한 가지는 좀 정확하게 밝혀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란이 됐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예명 길라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라임을 위해서 이름 바뀐 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병원 측에서 이름을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예명을 쓰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의무실로 가져간 거고요. 남자는 단지로 가져간 거고요. 네,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던 그리고 안가라는 표현, 저 표현이 결국은 이 청와대 의무실과 관저였다는 건데, 그때마다 지금 주사제를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료 기록부 보면 엄청 많은데, 그럼 주사제가 엄청 자주 들어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리 처방 의혹도 있는 것이고, 네.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가 거의 2010년부터 한 5년 6개월 동안 네. 이제 주사제와 대리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네. 이제 대리 처방이 뭐 29회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 주사제의 어떤 대리 처방 을 할 때의 어떤 대리처방 의혹도 문제고 예명을 썼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왜 대리처방을 받고 또 그리고 왜 예명을 썼는가 그런 걸 네.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딱 한 가지 결론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뭔가 진료받은 것을 네. 숨기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에 어떤 저런 주사들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부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네. 있어서 조금 저렇게 숨기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요즘에 어쨌든 이 최순실 씨 사태 이후에 경기도 안 좋고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데 한 군데 웃는 곳이 있나 봅니다. 이 주사 맞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사 맞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 봅니다. 대통령이 맞는 주사라든지 뭐 길라임이 맞는 주사라든지 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뭐 99,000원짜리 주사가 나왔다고 3가지 다 맞아라. 안티에이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네. 저런 이제 포스터까지 붙여놓고 무슨 뭐 홈쇼핑 광고를 보는 네. 것도 아니고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화제의 인물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유라 씨인데요. 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유라 씨를 IOC 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는 건데요. 박영선 의원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김종 전 차관이 이런 식으로 협박한 이유가 바로 그 조윤선 장관과 사진 찍은 문제의 정유라를 IOC 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플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IOC 위원이 될 수 있는 명망 있는 체육 선수들을 하나씩 제거시키기 위한 플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막은 이유가 정유라 씨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김종 차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직접 박태환 씨를 만나고 전화하고 연락하면서까지 출전을 금지시키려고 했다. 네. 정말 이해하기가 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종 차관이 일단은 제거를 하자. IOC 선수위원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를 하자.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람이 먼저 박태환입니다. 네, 올림픽 박태환 나가지 선수, 마라. 올림픽 네. 나가지 마라. 네. 그다음에 또 본인이 어떤 의도를 드러냅니다. 김연아도 안 좋아해.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지금 IOC 나가가지고 네. 위원까지 됐죠. 그런데 유승민도 싫어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제거 대상은 없었던 거로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승민 의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안될줄 알았다, 안될줄 이거요.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선수위원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배제하려는 역할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의 이제 외교 스포츠를 담당하는 재단과 그 다음에 외교부의 외교 스포츠를 담당하는 이 재단을 통합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네. 통합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교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네. 정유라 씨를 IOC 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의 힘과 외교력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힘을 몰아주기 위한 재단을 만들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재단 이사에 지난번에 우리 말했던 이화여대 교수가 이게 또 포함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사임을 했는데 네. 어떠한 이러한 조각들을 모아보면 실제 IOC 선수위원으로 정유라 씨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 가동된 게 아닌가 네.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IOC 선수위원을 만들려고 했다. 2020년이 돼야지 새로운 IOC 위원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몇 년이 지난 뒤니까요. 네. 충분히 나이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과연 정유라 정유라 씨가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긴 뭐 도쿄올림픽이 있으니까 거기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최순실 씨와 김종 차관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창중 씨입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어요. 네, 굉장히 좀 센 발언을 올렸죠. 네. 윤창중 전 대변인은 가만히 쓴 게 그나마 대통령 구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히려 대통령한테 당신이 그때 물러나면서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것인가, 안가품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저분은 가만히 계셔주는 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블로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내용이 보니까 뭐 마녀사냥이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뉴스를 안 있어요. 보시고 산 것 같아요. 대통령의 보실까요 지금 저 수사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탄핵이라는 헌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은 네. 그 자체가 반헌법적 자체다. 이 아까 보셨던 네. 화면이고 지금도 보시면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새누리당 탄핵 세력을 금속에 새겨 영원한 치욕으로 남게 하자. 네. 한나라의 대통령이 광화문의 촛불 시위대, 야당,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받고 있는 국가다. 이게 네. 과연 법치 국가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윤창중 예. 전 대변인의 블로그에 갑자기 있는 왜 이런 걸 올렸을까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봐요. 네. 그 내용 중에 네. 미루어 침착해 보건대 윤창중 전 대변인이 했던 내용이 헌법 법률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무자비한 마녀 사냥, 인민재판에 의해 선동되는 국민 정서에 편성하고 영합하는 후진국의 정년의 모습이다. 자신도 네. 이렇게 당했거든요. 자신이. 자신도 이렇게 네. 당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네. 언론의 마녀 자신도 사냥에 이렇게 당했다.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변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좀 잘 보고 논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거지 아예 무죄가 된 것은 아닌데 좀 그렇네요. 네,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손기환 전 정무수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방미 기간에요, 교수님. 네. 그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2015년 아마 10월 경인데요. 네. 지금 이때 작년 10월이에요. 예, 작년 10월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했다라고 하면은 현기환 정무수석 같은 경우 청와대 수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누구보다 사실은 공직기관 확립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영복 그 LCT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회장과 사실은 강남에서 뭔가 이제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확인을 의혹입니다. 네, 거쳐야 절대 되겠지만 네. 2차 성접대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만난 것 자체가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예.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2015년 10월이 어떤 시기였냐면요. 네. 사실은 LCT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좌초될 위기였다가 그때 이제 다시 시공사가 선정돼가지고 다시 이제 재착공한 그 시기와 네. 정확하게 맞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이영복 회장이 지금 비자금을 가지고 정치권에 굉장히 뭔가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마침 그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현기환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렇게 접대를 네. 하고 2차 성접대 의혹이 나왔다라고 하면 뭔가 좀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좀 이 소식을 듣고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윤석열 네, 부장검사인데요. 복수는 나의 것. 아마 수사팀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검사 둘 꼽으라면 네. 최동욱 전 총장, 그죠? 그다음에 윤석열 지금 그 검사 한 두 네. 사람일 것 같은데 이제 수사팀장 내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특검보는 아니고 어차피 특검 밑에 있는 특검보 4명은 뭐 현직 검사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파견되는 검사 20명을 지휘하는 실질적인 수사팀장,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 행동대장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사를 실무를 총 지휘하는 그 중요한 역할에 윤석열 전 팀장을 앉힌 건데 여러 가지 저기 그 박영수 특검에 보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박영수 변호사 특검 입장에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본인과 윤석열 팀장이 수사팀장이 예전에 한번 그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고 네. 워낙 특수사 달인이기 때문에 수사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뭐냐면 황교안 총리랑도 친하다. 우병우 전 수석도 한 달이 건너면 잘 알아. 다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 진짜 할 수 있겠니? 약간 이 얘기를 제기한다는 거죠. 네. 아마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수사팀장만큼 좋은 카드가 없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과는 가장 척을 지고 있는 현직 검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 척을 지게 된 계기 바로 이 댓글 사건 수사 항명 파동이었는데요. 당시 영상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절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특검에 대한 쏠려있는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됐던 많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 것 외에도 더 많은 걸 밝혀내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검사가 임명된 이유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